안녕하세요. 김영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음, 이 11월 29일은 뭐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국제 연대의 날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하고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어, 사실 이 중동 이쪽 문제는 뭐 그렇게 제가 뭐 상식이 풍부한 건 아니지만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국제연대의 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뭐 미워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여기가 좀 무슬림들이, 이게 종교가 이제 이슬람 종교이기 때문에, 그 무슬림들이죠. 세계적인 그 무슬림들이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국제적으로 좀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그거고, 그거 못지않게 지금 그 크게 이슈가 돼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하고 또 가끔가다 저쪽 레바논 쪽에 있는 그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이제 전투를 벌이는 듯한, 또 벌리고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인데, 어, 정말 이 사건이 뭐 벌써 그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지금 사실 불투명하죠. 어, 어느 그 이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어떤 그 이제 전투 능력,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곧 뭐 평정이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이제 그 땅 위에서 이렇게 생성이 돼서 지금 서로 뭐 대치하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부터 어,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제 그 소위 그 패권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마치 땅이 그 가위로 직선을 잘라내듯이 그렇게 재단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나라로 여러 나라로 갈라졌는데,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뭐 이제 그러한 그 액션들이 이 오늘날의 그 불행한 사태를 잉태해 온 것 아닌가, 그런 좀 답답하고 답답한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국제연대의 날을 맞이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어떤 그 지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사이에 전투가 이제 많이 이제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 그 22일 날, 그 나흘간의 휴전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4일 7시부터 나흘간이니까, 한 28일, 뭐, 그때까지 이제 휴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29일이 이제 연대의 날이기 때문에 휴전이 끝나자마자 연대의 날, 연대의 날, 국제연대의 날 또 둘이 또 싸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해갖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음, 어, 지금 그 전투의 진행 상황을 보면은 정말 그냥 그 비참한 일면도 있고, 어린아이라든가 환자, 그다음에 이 민간인들이 많이 이제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휴전이라는 것이 또 이야기가 서로 잘 돼갖고, 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정말 평화적으로, 서로 평화적으로 그 뭔가 어떤 룰을 정해서 그 룰을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이 두 세력들이 그 특히 이제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 많이 이제 접하고 들어왔는데, 글쎄요 뭐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참 비극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 두 집단이 그야말로 서로 그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경계를 지키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일단 팔레스타인 사람과의 국제연대 날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사람과의 국제연대 날은 유엔이 주관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행사는 유엔 본부,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그 제네바나 비엔나, 나이로비에서는 유엔 사무소가 있는데 그 네 군데에서 이제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 그런 기념일 행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아랍인과 유대인의 두 국가로 분할할 것을 결의한 안건이 바로 유엔 결의안 181호인데 이게 이제 그 11월 29일 날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2003년 12월부터 이제 매년 이 국제연대의 날을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 관련된 자료는 뭐 이쪽 그 위키피디아 자료네요. 이걸 갖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그 썸네일로 그 이스라엘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누가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꼭 모양이 손도끼 같다라고. 여기가 손잡이고 여기가 이제 칼끝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래요, 정말. 근데 이제 이 파란 지역이 이제 뭐 말하자면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자 지구가 있죠. 가자 지구.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그 서한 웨스트뱅크 음, 이제 서한 지구인데 글쎄요, 뭐 앞으로 그좀 알아보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자꾸 들어가서 이제 정착촌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삶을 이제 영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 근데 이 상호간의 문제의 연원이 정말 뭐 언제부터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뭐 어찌됐든 한번 그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날 1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의 주권과 이스라엘 점령으로부터 독립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조치를 갖다 촉구하고 이제 나선 거예요. 유엔 총회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바로 11월 29일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국제 협력의 날로 이제 기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총회는 76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난민이 되어 이스라엘 건국 이후 1948년에 쫓겨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했죠. 우리나라하고 같습니다. 같은 해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좀 보장해 주라. 이런 그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국제 연대 날이다. 이제 그렇게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77년 12월 2일 유엔 총회에 결의안 32-40B를 갖다 제출했네요. 그리고 1978년 이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연구를 갖다 제안을 이제 해서 1979년 12월 12일 결의안 34-65D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념우표를 발행하자 해갖고서 그 기념우표 발행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념 행사는 유엔 사무국의 팔레스타인 권리 보장 분과가 있는데 거기서 팔레스타인 국민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행사 위원회와 협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팔레스타인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자기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차지한 권리인데 생존을 위해서 이것마저 뺏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권리가 바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겠죠. 그러니까 이 결의안의 내용으로 봐서는 뭔가 그 지금 중동 특히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이 뭔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다 뺏겼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제 들립니다. 2001년 팔레스타인 사랑과의 국제연대의 날을 맞아 개최된 유엔 행사 몇몇 참석 회원국과 연사들은 팔레스타인인을 보호하기 위해 점령 지역의 국제군을 창설할 것을 촉구를 했다. 글쎄요, 지금도 저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는 건데, 이제 그러자 몰타, 터키,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가 주권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를 보여줬다. 언뜻 봐도 이제 같은 그 무슬림 국가죠. 예.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뭐 터키, 몰타, 방글라데시 다 그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5년에 이제 유엔의 행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팔레스타인으로 대체된 지도를 포함을 했다.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인으로 이제 대체된 지도를 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또 화나는 일이겠네요.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다른 유엔 고위 관리들이 이제 그 행사에 이제 참석을 했다는 얘기네요. 음,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지도에서도 봤지만은
이 파란 지역이 이제 이건 뭐 지금 현재 상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지도는 아닌데 지금 가자 지구가 요쪽 일부죠. 이 밑에는 뭐 이스라엘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색깔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 웨스트뱅크도 상당히 지금 지금 현재 이 모습보다는 이렇게 줄어든 상태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없죠 아마. 음,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이제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유대 민족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1948년에 건국한 거죠. 좀 잠시 뒤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교수이자 활동가인 마크 라몬트 힐의 유엔 연설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대의에 의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팔레스타인들을 갖다 지지를 해준 거죠. 그 연설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반유대주의자로 보았기 때문에 뭐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안티주의시가 되는 거죠. 예? 반유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을 샀고 나중에 그 교수가 CNN에서 뭐 이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CNN에서 더군다나 이제 해고까지 되는 해고가 되더라도 자기 소신을 굽힐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21년 이날을 맞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그의 트위터 지금 X라고 돼 있죠. 그 트위터에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즉, 뭔가 계속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뿐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ternational Day of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 People 이 내용 모두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지역에서 왜 이제 자꾸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이제 이렇게 서구적으로 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비해 보면 뭐 지극히 어, 간단한 그런 자료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 보다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밑에 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접속을 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과 유태인은 서로 형제예요, 사실은. 이게 참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BC 1800년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주를 이제 했습니다. 예, 아까 그 지도를 잠깐 또 다시 볼까요? 예, 여기가 뭐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쪽이죠. 이쪽에서 인류 이사를 한 겁니다. 이전을 한 거예요. 이 왼쪽은 바로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지중해 동쪽 끝이 되는 거죠. 네. 자, 그게 이제 그 땅이 바로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이 돼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이스라엘을 가봤지만은 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아니던데 뭐 사막 지역도 많고 예. 물론 그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엄청 노력을 해갖고 지금의 나라를 건설한 거 그거 그 공을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막을 그런 옥토로 만들었으니까. 자 일단은 그 땅이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음, 하여튼 그 왜 서로 그 형제냐를 이제 보자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후사가 없자 이제 자식을 이제 못 낳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내의 몸종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몸종과 이제 관계를 가진 다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낳았죠. 서자죠. 몸종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낳아놓고 보니까 후에 또 자기 본부인인 음, 그 본처로부터 또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적자가 되죠. 이스마엘은 서자고 이삭은 적자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즉 서자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우디 쪽으로 가서 이슬람의 선조가 됐습니다. 이 이슬람의 선조가 됐으니까 이 후예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뭐 이쪽 그 이제 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이삭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나갔어요. 응?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선조로 생각을 그 이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삭이 자기네들의 선조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근데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선조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선조니까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같이 이 선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이지만 그 윗대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할아버지를 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형제다란 얘기예요. 뭐 이복 형제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 얘기는 이제 코란에도 등장을 한다. 뭐 코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쿠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도 등장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실이 맞는 역사적인 사실인가 봅니다. 자, 유태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은 서로 정통성과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정통성이 있다. 특히 그 이제 땅을 포함해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참 이 객지 생활로 점철된 또 시간이 이제 있죠.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어, 이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삭의 후예들이죠. 이집트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주를 했어요. 이주. 야곱 일가 후손입니다. 남자 70명과 그 가족들로 시작된 유대 민족은 430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종살이를 한 거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이제 자손이 번성하다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이제 번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 민족이 그 이집트의 그 왕조들이 들어서면서 참 노예로 징발이 돼갖고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 이제 동원이 돼갖고 이제 혹사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BC 1400년경에 이제 이집트를 이제 탈출을 하죠.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이 이제 이집트의 한자어가 애굽인데 그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이게 이 성경 구약에 나오는 그 창세기 뒤에 나오는 그 이제 음, 성경이죠. 바로.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끌고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제 데리고 나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죠. 모세.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기적이 이제 이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다가 이제 그 땅까지 못 들어가고 모세는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네. 뭐 자세한 얘기를 뭐 하려면은 성경을 놓고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줄거리를 갖고서 어, 유대 민족은 이제 그 뭔가 객지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이제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포로 때문에 발생을 이제 합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유대를 정복한 뒤에 유태인 일부를 노예로 삼아서 끌고 가. 그다음에 바빌로니아를 또 정복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BC 538년에 유대인들을 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용을 이제 했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일부가 자발적으로 아예 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유배지에서 이제 머물러서 이제 살았던 거죠. 자,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가장 창조적이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이게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BC 1세기에 그곳의 인구 가운데 약 40%가 거기서 번성을 하다 보니까 40%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번창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기원 후 AD 1세기경에 팔레스타인 외 이외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의 수는 대략 500만 명으로 이제 추산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미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이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어, 그 뒤에 유대교의 이제 주요 중심지가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 미국 등등 이런 데로 이제 막 흩어져서 살면서 거기서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음, 유대교의 중심지가 이제 저런 데가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다 보는 기존 주민들, 기존 민족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 이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들은 격렬한 반유대주의자들의 희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왜? 자기랑 다른 문화, 다른 컬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희생을 당할 수뿐이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처해져 갖고 계속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자, 대부분 정통파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을 지지하는 반면에 일부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것에 반대한다. 즉 시오니즘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에 유대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이스라엘을 가면은 이제 그 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아마 초대 총리인가 그렇죠. 벤구리온이 초대 대통령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 그 공항을 들어가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서 쭉 걸어가다 보면 그 복도 벽에 하여튼 이 시오니즘은 우리의 진짜 뭐 목표다라는 그 큰 글씨가 써 있어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이제 그걸 봤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귀환 운동이 바로 이제 시오니즘이죠. 거기서 이제 독립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게 바로 시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시오니스트라고 하죠. 근데 일부 정통파들은 또 그것에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면은 또 반대 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쭉 살아왔는데 그 기간이 2000년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저렇게 방랑을 하면서 전 세계를 떠돌면서 유대민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어, 만일 예를 들어 한민족이 저쪽 그 남미 어딘데 이런 나라 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그게 바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는 겁니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주소를 하나 링크를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즉 팔레스타인하고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있었던 1914년과 1918년에서 이때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이 하나의 편이 되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또 하나의 편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기죠. 네, 그러면서 저때 당시에 이제 맥마흔 선언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1915년에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파무관 맥마흔이 오스만 제국 치하에 있는 반독일의 아랍인들에게 그 땅에다가 독립을 그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영국 편하고 반대잖아요. 오스만이 이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한테 독립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선언이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독일의 아랍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쪽 이쪽하고 여기를 둘러싸고서 이제 계속 이제 혼란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사이크스-피코 협정이라는 게 1916년에 또 이제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제정 러시아가 이제 동의를 하면서 맺어진 이제 비밀 이제 협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동의를 했는데 중동을 영국과 불란서가 서로 분할 점령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걸 러시아가 이제 동의를 해준 거죠. 왜냐면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벨푸어 선언이 나왔습니다. 1917년 11월 2일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민족 국가 수립을 해주겠다고 또 지지하고 선언을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이제 바이스만이라는 그 이제 화학자인가요? 그 이제 아세톤을 만들었죠. 이 아세톤이 이게 포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이제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칠레에서 난 초석을 갖고 이제 저걸 만들었는데 칠레에서 이제 뭐 운송해 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어, 운송 자체가 뭐 통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세톤이 이제 없으니까 포탄을 못 만드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이스만이라는 유대계 그 자가 화학적으로 이 아세톤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 그러니까 저 아세톤을 포탄 만드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음, 유대 유대인을 위한 민족국가 수립을 갖다가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지지를 하고 선언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어, 맥마은은 아랍인들한테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크스 피코 협정에서는 서로 공동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벨포어 선언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유대인들에게 민족 국가 수립을 해줄 것을 지지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 하나를 놓고 아까 봤던 그 땅 하나를 놓고 양쪽에다가 다 그 국가를 만들어라고 그러면 독립하게끔 우리가 지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집은 하나인데 두 사람한테 이제 집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기 분양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기 분양한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우임 통치를 이제 하기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2차 세계 대전이 또 인제 일어나죠. 인제 그것이 끝나고서 영국이 인제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에서 인제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분양당한 그 두 입주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한 집에서 인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그때 인제 이 그림이 이거예요. 1947 년이면 인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48 년에 인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니까 그 무렵에는 이랬던 거예요. 이 그러니까 녹색이 팔레스타인이고 하얀 부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예. 주이시 세틀먼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그러면서 어 원래가 이런 땅이 유엔 계획에 의해서 인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기 인제 성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스라엘이 여기 건국을 한 겁니다, 1948 년에. 아까 처음에 봤던 지도가 요 지도네요. 자, 그러면서 인제 1949 년에서 1967 년까지 여러 차례 전쟁을 인제 치르면서 어 이 요게 가자 지구인데 팔레스타인은 요 조그만 땅 이쪽으로, 예루살렘이 여기 어디쯤 있을 겁니다. 응? 그러니까 어 이게 사해죠, 사해. 이게 갈릴리 호수고. 예. 여기 이후에 이제 고lan 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이런 형태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여기 보면 세틀먼트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리 세틀먼트죠. 주이시 세틀먼트.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정착촌을 만들어 갖고 여기서 자꾸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고 팔레스타인은 또 오그러드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인제 요게 가자 지구고 여기만 이렇게 인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이 지도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지도만 봐더라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정말 어처구니없는 지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또 화낼 일이겠지만은, 자, 이 배경에는 강대국이 탐욕과 종교적 도그마가 독단이 서려 있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1948 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어요. 요 사이죠. 여기 바로 요 직후에 이렇게 건국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약속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토를 저렇게 뺏기다가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끝없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테러가 뒤따라오고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팔레스타인들은 왜 국가 선언을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굳이 우리가 알라를 믿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국가라고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느냐. 막 이런 생각으로 국가 선언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스라엘 그 유 유다 민족한테 땅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동생 땅이었는데, 이복 동생 땅이었는데 거기에 이복 형이 들어와 갖고 야금야금 먹어 갖고서 지금같이 돼 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제 전쟁이 일어나죠.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이스라엘 건국 전쟁. 1948 년에서 49년 건국으로 인한 충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뿐이 없겠죠. 응? 내 땅인데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다니. 2차 전쟁이 인제 수에즈 전쟁입니다. 1956 년에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데 대해서 인제 이스라엘이 반발을 해 갖고 결국 이집트하고의 인제 싸움이었겠죠. 그다음에 인제 3차 전쟁이 6.1 전쟁. 제가 사실 1 차, 2 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3 차는 기억에 나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저희 아버지가 "야, 전쟁이 났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야,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제 6.1 전쟁이었습니다. 67 년이니까. 예. 더 넓어졌죠. 이렇게. 이때 막 요 밑에가 시나이 반도인데 시나이 반도까지 막 점령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 다시 돌려줬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런 형태가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인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건데, 자, 4차 전쟁이 인제 라마단 전쟁, 1973 년에 있었던 전쟁이네요. 시나이 반도 및 골란 고원 타락다. 음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시리아, 그다음에 레바논 이런 쪽하고 계속 티격태격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인제 그러다가 인제 팔레스타인의 지도자가 있었죠, 아라파트라고. 뭔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터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TV 화면에 하도 자주 비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 수반이었는데 이때는 상당히 그 이제 뭔가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던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나 아라파트도 이제 죽고 뭐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나이 들은 사람은 죽고 이제 자꾸 이제 세대가 흘러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장단체가 생기는 겁니다. 헤즈볼라. 중동 최대 이슬람 무장단체 북쪽에 있는 거죠.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헤즈볼라가 뭐 가끔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는데 아직 뭐 정식으로 그 이제 전투를 벌리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자 지구 쪽에 남서쪽이죠. 하마스가 있는데 이 하마스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다라는 얘기죠. 원리주의자 무섭죠. 네. 그냥 뭐 한테러 같은 것도 원리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몸에 폭탄을 감고 스위치를 누르면서 이제 터지면 본인도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바로 그 절대자 옆으로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남서쪽이니까 이게 바로 가자지구입니다. 여기서. 남서쪽이니까 여기죠. 예. 자, 그런데 2023년 10월 9일 오전 6시 30분에 현지 시간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뭐 아이언덤인가 뭔가 이게 이스라엘이 그 방어 막 있었는데 그걸 무력화시키고서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했는데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그걸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첨단 그 무기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서로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서로 공격하고 싸움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난민이 생기고 그다음에 희생자가 나오고 병원이 파괴되고 또 그런 건물 밑에 땅굴이 있다라고 해서 또 거기 또 자꾸 공격을 하고. 근데 그런 일로 인해 갖고서 지금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2일 날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돼 있죠. 24일 07시부터 4일 동안 그 휴전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뭐 그 사이에 인질 석방도 하고 뭐 이제 서로 그런 이제 어떤 그 묵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4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 방송이 이제 방송을 이제 나갈 때쯤 그 언저리쯤 되겠죠. 정말 전쟁 어, 이 휴전이 끝났기 때문에 전쟁을 또 치열하게 계속 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소강 상태를 보일지 그거는 이제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결정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바로 11월 29일 날 전쟁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누가 언제 왜 이슬람 무장 투쟁을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게 된 그 원인을 갖다 그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요 주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와 이스라엘은 또 이제 어, 재미난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형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즉 한민족은 노아의 홍수 때 헤어진 또 형제간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정말 참 이게 뭐 어찌됐든 이 내용이 이 주소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6년에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제 사업 파트너고 거래처 사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수출 담당 중역이었는데 같이 이제 어,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관광을 하고 통곡의 벽에 머리를 맞대고서 그냥 진짜 소원도 빌어보고 이제 근데 그때 한참 그 우리나라가 그 탄핵 정국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며칠 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 되겠네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때 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그 식탁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진짜 그야말로? 정말 노아의 홍수 때 그 서로 헤어진 형제라서 그런지 엄청 비슷해요. 그런 조그만 접시에다가 반찬 쑥 담아갖고 쭉 넣고서 이렇게 먹는 거고. 이거 우리나라 밥상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이쪽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네. 단지 이제 이쪽은 쌀이 나질 않기 때문에 이제 밀을 갖고서 빵을 만들어 먹죠. 네. 이게 빵입니다, 이 사람들.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빵이겠죠. 예, 예수님이 이렇게
뜯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빵을 이렇게 나눠 주셨듯이 오병이어 예 그 이제 그 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여기서 한 일 주일 있으면서 이 빵 참 열심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자기 그 인제 접시 위에다 올려 놓고 인제 그걸 쪼개면서 여기 위에 있는 반찬을 갖다가 인제 싸서 먹는다든가 이제 그런 그 식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비슷한 거 있죠. 우리나라 그 밥상 모습하고. 예 그리고 보면은 여기 아주 작게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기가 있습니다. 보수 집회 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기가 있어요. 뭐 성조기 같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기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신기해요. 왜 저걸 들고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자 어찌 됐든 이 그 유대민족과 인제 사실은 인제 그 사업적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거북합니다. 뭔가 어 웬만한 그 다른 거래처 같으면은 "야 우리 입장이 이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고 그러면 뭐 디스카운트도 좀 해 주고." 뭐 이런 멋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정한 선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아니 니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돼 버리는데 큰 그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그 큰 높은 그런 백성이 바로 이 유대 민족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런 걸로 따지면은 뭐 우리 한민족도 만만치 않죠. 정말 형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유튜버 중에 박상우의 문명 개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올린 글을 하나 쭉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설립자로 생전에 국제 정세와 관련해 여러 예언을 했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2019년 8.2 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이죠. 우리가 28 분쟁, 28이 16 분쟁이 아니고 이 사람은 8.2 분쟁이라고 써요. 물론 8.2도 16이죠. 8.2 분쟁의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그는 중동에서 실제 전쟁이 날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중동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리노프스키는 이 지역의 평화가 바로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 참여할 것이며 이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 전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할 것이며 미국의 후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리노프스키는 팔레스타인 영토를 완전히 불태우는 것과 핵 공격도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이제 짧은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은 보면은 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쉽게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그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화끈한 가짜 뉴스. 음 이게 화끈한 가짜 뉴스라는 게 우리가 그 일반 보도에서 접하고 있는 그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여러 가지 뉴스들이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죠. 워낙 디지털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 뉴스에 속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스코트리라는 그 유튜버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다." 존 미어 샤이머 펜타곤 예 미군 사상자가 은폐되고 있다. "어떻게 되든 전쟁이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은 워낙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버텨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선과 악하면은 선 쪽에 올려 놓고 우리는 늘 지금까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어 그런데 어 정말 과연 이스라엘만이 선이냐? 팔레스타인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증거나 확신은 또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TV 화면에서 공격당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내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고 그다음에 주변 친지가 부상당해서 막 둘러먹고 앰뷸런스에 태우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울고불고 하는 거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정말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인지 그걸 선긋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어떤 방법이 이 둘 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음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정말 알 수 없는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희생자는 나날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신이 있다라면 이들의 전쟁을 끝내줄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도 쭉 따지고 올라가면 또 한 형제고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중동이고 중동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관계다라는 거. 음 글쎄 우리 그 옛날 그 국어책에 보면은 축소를 마친 형제들이 서로 어 이제 볕단을 갖다가 그 동생은 형한테 형이 집안을 저 관리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볏집단을 형 쪽에 많이 갖다 줘야지." 외구나 외에다 밤새도록 갖다 옮겨 놓으면은 형이 나와 갖고 "아유 동생이 인제 새로 분가를 했으니까 앞으로 애도 낳고 들어갈 돈이 필요한 돈이 많아질 테니까 내가 이걸 좀 갖다 줘야지." 하고 또 그걸 인제 한밤중에 짊어지고 이렇게 서로 그러다가 인제 어느 날 밤에 둘이 그걸 서로 미국 가다가 인제 만나 갖고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 날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라면 그게 언제일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이. 예. 하여튼 어찌 됐든 뭐 그 둘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평화가 찾아와서 전쟁 없는 그런 음 나날이 우리 눈앞에 현실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도 또 상황이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나라도 형제 국가잖아요 말하자면은. 참 남한과 북한이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서로 죽자사자 싸워야 되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섭섭한 그런 상황이죠. 네,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과의 국제연대의 날을 맞이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가나안 땅, 그들이 흘린 피와 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만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